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이젠 한국이 잃어버린 30년이 올 듯합니다. 돈 없고 비리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려나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30년은 사실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잃어버린 33년이죠. 올해 지나면 34년입니다. 왜냐? 일본이 1991년 이 버블이 이제 붕괴되면서 그때부터 일본이 이제 그 거품 사이가 없어지면서 이제 디플레이션 사이가 돼버렸거든요. 성장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계속 이제 약간 저성장을 유지하는 그런 분위기를 30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34년 동안. 과연 우리나라는 그렇게 법의 경제가 되면 과연 사람들이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나는 솔직히 멘탈 못 잡을 거 생각하거든요. 멘탈을. 왜냐하면 지금 거품에 호적된 사람 너무나 많아요. 지금 길거리 가보면 사실 좀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들이 요즘에 정신 차리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댓글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아, 붕어 형,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거 맞습니까? 아니, 공항 가봤더니 여행 가는 사람들 많은데요? 뭐 여행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하거나 휴가 받아서 여행 가는 거하고 일을 그만두고 여행 가는 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면 저 많은 수많은 여행 인파들 중에 돈 벌 만큼 벌고 나서 보상 차원에서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생에 답 없으니까 일 때려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야. 일반 직장인은 사실 좀 날짜를 오래 잡아가지고 여행 가기 힘들어요. 직장 다녀보시면 다 알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휴가철도 아닌데 평일인데 여행 까먹고 간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게 정상이냐고 이러고. 그리고 요즘에 길거리 가면 좋은 차 많다고 하잖아요. 좋은 차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요즘에 중고차가 안 보여. 대부분 신차예요, 신차. 근데 과연 이거 묻고 싶어요. 저 수많은 도로상의 자동차 중에 과연 자동차를 일시불로 구입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전 없다고 봐요. 사실상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 사람들 중에 자동차 딜러로 일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본인이 일하는 자동차 매장에 일시불로 현금 즉시 구입하는 사람이 있냐고. 없을 거예요. 없어요. 젊은 사람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돈이 없는데 일단 차부터 끄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은 게 정상이냐고요? 아니죠. 지금도 보면 사실 우리나라 좀 생활상 보면 버블이 많이 껴 있습니다. 버블이 많이 껴 있습니다. 아, 생각해봐. 사실 구축 빌드 아파트도 나쁘지 않거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신축만 보잖아. 신축. 근데 신축으로 들어가면 연끌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도? 아무튼 우리나라도 언젠간 버블이 꺼져 나가겠죠. 버블이 꺼져 나가면 과연 버블 속에서 이렇게 허우적대는 사람이 정신 차릴까요? 정신 못 차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신 못 차리는데. 생각해봐. 거품이 이제 꺼져 나가면 실상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별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버블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현생이 안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일단 빚이 너무 많아요, 이게. 갚아야 될 빚이 많습니다. 빚을 못 갚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놓고. 그래서 요즘에 점점 가면 갈수록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출 연체가 뭐예요? 대출을 해놓고 매달 원금 이자를 제때 못 낸다는 거잖아. 근데 은행이 그거 봐줄 것 같아요? 한두 달은 봐주겠지. 근데 계속 몇 달 동안 지체되면 은행도 참지 않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보물로 설정한 거를 경매 올리겠죠. 팔겠죠. 팔아가지고 나오는 돈으로 메꾸겠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장 걱정되는 게 아무래도 연끌하신 분들 걱정이 돼요. 연끌하신 분들. 연끌이라는 게 뭐예요? 연끌이 영혼을 끌어모아서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뒤 없이 올인하는 거 알겠습니까? 올인. 나는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올인성 투자 너무 많이 했어. 올인성 투자. 네. 비트하고 연끌의 공통점이 뭐냐? 올인이에요. 올인. 뒤가 없는 거야. 둘 다 레버리지 투자의 대표적인 이제 특징이죠.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리스트를 버리면 안 되는데 리스크를 너무 많이 버렸어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쪽박이 여러분. 뭐 아니면 도저 이게. 근데 그런 식의 투자 너무 많이 했어. 근데 문제는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안 하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대비책이 없어 이게. 대비책이. 아니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본인이 일하는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예상할 수 있는 거다.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물가 올라가겠죠. 금리 또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직장에서 너 나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영끌 하시는 분들도 뭐 사업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업하는 분들 요즘 많이 힘들잖아. 특히나 뭐 직장 다니는 분들보다 사업하는 분들이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만큼 돈 버는 게 쉽지 않으니까 수완이 안 나오니까. 요즘 솔직히 말해서 사업 잘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툭 까놓고 먹는 장사 중에. 아니면 마케팅이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원래 잘 되던 것도 안 되는데. 그리고 월급쟁이 분들도 있잖아요. 뭐 평생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월급 많이 받는 직장에서도 오히려 있잖아요. 모가지를 더 걱정을 해야 돼요. 모가지를. 더 쳐내기 쉬우니까. 돈 없고 비 있는 분들 어떻게 살아가려나?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마 내년부터 숨이 헛떡일 겁니다. 헐떡이에요. 왜냐? 자신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걸 알아야 되냐? 각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 무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헬스 가보면 있잖아요. 헬스 가보면 뭔가 이제 그 좀 중량제 치는 분들이 무거운 거 든다고 내가 무거워 들 수가 없잖아. 근육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근육통이 시달리죠. 괜히 다치죠 여러분. 그럼 똑같은 거 여러분 헬스 해본 사람도 알잖아요. 자기가 이제 체중이나 어떤 근력에 따라 이제 들 수 있는 어떤 무게에 그 제한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되잖아. 아니 제일 한심한 게 뭐냐면 헬스장 가본 사람 알잖아. 누가 좀 근육 좀 있는 사람, 힘 좀 쓰는 사람이 갑자기 무거운 거 많이 들어. 근데 나 저거 보니까 괜히 막 발끈해. 나도 들어볼까 하다가 괜히 들었다가 팔 나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제 비유하자면 사람은 각자 자기의 능력치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한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몰랐죠 일반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진 거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은 대출을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가진 것도 얼마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 대출을 너무 많이 줬어요. 대출을. 아파트 대출, 뭐 자동차 대출, 자영업 대출, 스마트폰 대출. 근데 그게 잘못한 겁니다. 감당할 수 없고 능력이 안 되면 하지 말았어야죠. 안 하고도 살 수 있습니다. 안 하고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애초에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일을 크게 벌려가지고 스스로 자면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가게가 문 닫으면 그 자리에 얼마 있다가 종류 상관없이 다른 가게 생기는 시기였는데 요즘 문 닫은 가게 자리에 몇 달에서 수년째 비는 곳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여러분 가게가 문 닫았다는 게 뭐예요? 장사가 안 되는 자리잖아. 네. 장사는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 가장 중요한 게 목이죠. 장소죠. 근데 요즘에는 장소가 좋아도 안 되는 곳이 많이 생겨요. 요즘엔 핫플레이스도 안 되는 곳 많이 생기죠. 오히려 핫플레이스가 공실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굉장히 그 번화가 같은 곳인데 공실이 엄청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압구정동, 뭐 경기도 안길 가로수길, 서울의 대표적인 어떤 핫플레이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곳에 문 닫는 곳이 엄청 많아. 왜냐? 이게 좀 예전랑 틀려요. 예전에는 유동인구가 많으면 이게 매출하고 직결이 됐거든요. 사람이 많이 드나든다가 지나가다 우리 가게 들릴 수 있고 우리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일단 두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는 무조건 유동인구가 많다고 많이 사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즘 보면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냥 번화가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기만 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여유가 있으면 저희 가서 밥 한 끼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잖아요. 근데 또 음식값 비싸잖아. 난 주문 사정 안 줘. 그러면 안 사 먹게 돼요. 안 사 먹게 돼.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서울엔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야. 아이쇼핑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와. 사람만 지나다닐 뿐. 이런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즘에 어떤 기성품 같은 거 있죠. 물건 같은 거를 온라인으로 삽니다. 음식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 주변 사정이 안 좋으니까 안 사고, 이제 어떤 옷이나 신발 같은 거는 온라인으로 사는 게 더 싸니까 온라인으로 삽니다. 이런 거에 뭐냐 하면 신발 매장 가가지고 신발 신어봐. 신어보는데 여기 65,000원에. 근데 온라인에 보니까 5만원. 당근마켓 번개장터 보니까 얼마 신지 않은 거 4만원에 파네. 이거 신어봤으니까 어차피 저 신발 사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로 사는 거야 이게. 예. 거기서 안 사고, 이거 신발을 거기 신어보고 막상 구입은 딴 데 가서 사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것도 온라인 더 싸거든. 그러면 이제 매장에서 한번 껴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살 때는 온라인으로 사는 거야. 이런 경우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비어있는 가게는 앞으로 계속 비어있을 거예요. 계속 비어있을 거야. 예. 지금 공실인 것은 앞으로 쭉 공실일 거예요. 왜냐, 지금 가뜩이나 지금 사정이 안 돼. 누가 그 자리에 창업하려고 할 거예요. 창업비도 많이 들 텐데. 그런데 또 임대료도 싸지 않을 텐데 누가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했다가 말아먹으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어있는 가게는 앞으로도 쭉 비어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